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아프리카 우간다 정마가 선교사입니다. 예수사랑 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는 이제 한국의 침뜸을 활용해서 정말 특별히 이제 사암침법은 굉장히 지켜합니다. 굉장히 탁월하고 거의 10초 안에 듣기가 오기도 하고 10분 정도만 해줘도 뭐 한 일주일 정도 굉장히 거뜬하게 잘 버티는 환자들이 좀 많고요. 또 그냥 치유되는 눈 깜짝할 사이에 치유되는 것들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많은 그 메커니즘이 아직 그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이제 혈압이 높다. 그러면 혈압을 낮추게 됩니다. 거의 10분 만에. 우리가 혈당을 측정할 수 있죠. 예. 그래서 혈당을 측정하고 그리고 사암침법의 한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요법을 하면 한 30분 정도 후에 혈당을 재면 혈당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은 혈압이 높다 혹은 이제 이런 산소 포화도 측정기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심장 박동수가 1분에 몇 개 나오는지 그리고 혈중의 말단이죠. 말초 정도의 어느 정도 산소가 들어가고 있는지 혈류와 관계 있겠죠. 혈액 순환과 관계 있죠. 말단까지 좋은 산소들이 잘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통증도 줄어들고 또 혈액이 나빠지는 것들이 또 줄어들 수 있겠죠. 특별히 이제 혈당의 경우는 한 30분 정도 후에 치료 후에 혈당이 뚝 떨어집니다. 정상 정도로 어느 정도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췌장을 좀 살려주고 췌장이 피곤하지 않게 온몸의 염증 수치들을 혈당 때문에 오래된 혈당이죠. 한 3개월까지 2개월까지 있는 그런 썩은 혈당들이 몸속에 구석구석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흐르지도 않고 눅눅하니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저희가 하면 한 30분 만에 40분 만에 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혈당이 많은 상태에서 혈당이 확 줄어든 요 한 30분 40분 만에요. 1시간 뭐 이럴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혈압은 뭐 1분 만에 뭐 10초 만에 뚝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아무튼 이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상태가 변하는 이 과정. 이 중간에 있는 이 요거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죠. 수학적으로. 우리가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모델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또 일관적인 실험을 통해서 또 일관적인 요법을 통해서 진행되어져서 예를 들면 혈압이 높았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혈압이 안 내려가서 힘들었는데 머리가 아프고 힘들었었는데 침법을 했더니 혈압이 떨어졌더라. 그거는 이제 혈압계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겠죠. 혈압이 떨어지는 것 혈압 기계를 통해서 일관적으로 나오면 그거는 과학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모델을 몰라서 그렇죠. 그 모델이 굉장히 주자학이랄지 음양 오행설 거기에 기반해서 굉장히 철학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거는 그럴 수가 있어요. 모델을 이해하는데. 근데 이제 이 과학을 설명하는 데는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의과학적인 메커니즘이죠.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왜 이렇게 진행됐는가. 그냥 얼렁뚱땅하게 이제 아는 내용에서 과학적인 실증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 내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고 그걸 다시 또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해할 건지, 그게 정말 문제가 없을 건지.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 이론이 과학적인 베이스에 있다면.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는 과학적인 요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런 기계들을 활용해서 이 활성 산소 포화도를 높였다. 굉장히 낮았는데 높였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요법은 혈중 산소 포화도를 높이는 과학적인 요법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요법입니다. 자연 치유를 도와주는 요법인 거죠. 자연 치유가 되더라. 근데 자연 치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이래저래 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혈압계, 그 다음에 심장 박동수, 그리고 혈중 산소 포화도, 이 정도만 알아도 이분들의 통증 지수가 많이 현저하게 떨어질 때 이 소치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몸이 좋아지는 거죠. 특별히 이제 감기 걸렸을 때, 콧물 감기죠. 콧물이 막 줄줄줄 흘러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콧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기 환경에 인플루엔자가 많든지, 뭐 미세먼지,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침투했을 때 내 몸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 혹은 내 몸의 면역이 약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동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도 있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돼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인플루엔자가 많으면 우리 몸이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서 대적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면역인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콧물이 줄줄줄 나오고 있을 때 참 귀찮은데 약을 먹을지, 약을 먹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침을 놓고, 지금은 이제 혈자리를 모르시니까 침을 놓기보다는 혈을 알아야 되겠죠. 가장 첫 관문인 면역의 제일 중요한 폐와 그 다음에 폐에 표류관계 있습니다. 그게 대장이죠. 대장에는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세포의 수보다 더 많은 박테리아, 이런 균들이, 대장균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 좋은 균이 60%고 나쁜 균이 40%, 이럴 때 잘 관리되고 있다. 면역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폐와 대장은 입과 항문을 통해서 이게 바깥에 있는 구멍인 거죠.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항문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나쁜 기운들이 많아지면 관리가 안 되겠죠. 특별히 이제 대장은 어른이 되면 흉부에 있는 흉선이 대장으로 내려갑니다. 대장에서 우리의 그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T세포랄지, 혹은 이제 임파선이랄지, 임파구에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제 면역 세포들을 훈련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의과학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장에서요. 대장에 이제 피가 흘러갈 때 면역 세포들이 거기에 있는 좋은 세포들과 나쁜 세포들을 가지고 구별해서 세균들을 잘 구별해서 그것들을 잘 반응할 수 있는 교육을 대장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논문도 많고 현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 건강을 위해서는 뭐 프로박테리 뭐 이런 좋은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죠. 그런 것처럼 대장도 대장 정격이 있는데 또 폐정격이 있어요. 요법이 있어요. 두 가지 요법이, 4가지 혈자리 4개만 알면 폐정격이 되고, 또 4개만 알면 4개가 또 대장 정격이 됩니다. 이제 8개죠. 그것만 알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혈자리를 모르죠. 아무데나 그냥 침을 꽂는 거는 좀 무모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발휘하는 거는 침을 놓기 전에 왜 그게 혈자리인지, 어디에 혈이 있는지, 어디에, 여기가 지금 피부라고 하면 피부 밑에 한 5mm에서 3mm, 7mm,
그 안에 있습니다. 예. 그죠? 근데 이제 이 피부는 아파요. 침을 찌르거나, 뭐 볼펜으로 찌르거나, 뭐 손가락으로 꾹 누르거나, 5mm 정도 들어가면 아프죠. 예. 혈자리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다 좀 아픕니다. 안 아픈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안 아프겠죠. 근데 이제, 몸이 아픈 분들은 굉장히 아플 수 있겠죠. 그래서, 침을 직접, 침자리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미로 이야기하는 소리는, 인터넷에 굉장히 유명하신 침술가 분들이 좋은 혈자리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그 혈자리를 몰라요. 혈자리 이름은 아는데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혈자리 이름은 한국어이기 때문에 한글로 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자리를 읽고 혈자리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혈자리 위치를 몰라요. 어디에 혈자리가 있는지, 정말 그게 혈자리인지, 여기서 뭐 2mm, 3mm, 5mm 그 전에 있는 거지, 앞에 있는 거지, 예? 그걸 모릅니다. 예. 그거는 그래서 콧물 감기가 있을 때, 그리고 그다음에 배가 실실 아프고 뭔가 좀 나쁜 균이 많은 것 같다, 뱃속 대장에. 그래서 빨리 좀 바깥으로 나가게 해주고 싶다, 그죠? 예, 콧물이 나온다. 대장 장에 좀 안 좋은 게 있어서 좀 뽀글뽀글하고 좀 냄새도 안 좋고 해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굳이 침을 쓰면 제일 좋겠지만 혈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침을 쓰는 건 무모하죠. 모호하고 어딘지 모르는데 그냥 침 넣다가 아프기만 하고 낫지도 않고 그러면 그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혈자리 이름은 아는데 혈자리 위치를 몰라요. 정확한 위치를, 정말 지켜한 위치를 잘 모르죠. 그래서 콧물 나왔을 때, 면역이 좀 약해졌을 때, 더 나빠지기 전에 정말 콧물 감기 약은 이제 항상 전립죠. 이게 이제 콧물을 말려버려요. 그냥 화학적으로, 그냥 생화학적으로 말려버립니다. 물을 다 빼버려요. 그래서 말려버려요. 그래서 마른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뭐 더 침투되지 않고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그 환경 자체를 없애버려요. 근데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죠. 졸립다든지 또 계속 머리가 디징하고 눈이 막 감기고 막 하품이 나오고 또 온몸이 이렇게 축 처지고 물이 빠지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한 자연치유를 또 유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한 2, 3일 정도, 하루 정도 계속 잠을 자고 좀 이렇게 멍멍한 상태에서 뭔가 일을 하고, 그게 참 쉽지 않죠. 근데 우리의 말하는 사음치법, 특별히 이제 폐전격을 활용하게 되시면 무슨 일이 나냐면 그냥 마사지만 하시면 됩니다. 마사지를 이렇게만 해줘도 그 혈자리 4개만 8개죠, 양쪽이니까. 그러면 한 20번에서 30번 정도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설설. 꾹 누르면 아프죠. 한 2mm, 3mm만 눌러도 여기 태양 같은 경우는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연못이죠. 그래서 태양 여기는 굉장히 많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살살 혀를 이렇게 풀어주는 식으로, 그래서 한 4군데를 해주면 한 20번에서 50번 정도만 해주면 그냥 콧물이 줄줄줄줄 나오던 상태에서 콧물이 멈춥니다. 예. 약을 써도 됩니다. 뭐 얼마 안 하니까요. 그리고 뭐 하루 정도 이렇게 좀 잠도 자든지 좀 이렇게 좀 멍멍하더라도 좀 잠을 자면 되는데, 침은 말 그대로 콧물이 멈췄습니다. 콧물이 멈췄는데 부작용은 눈이 맑아지고 폐호흡이 굉장히 시원하고 구강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말끔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시스템 모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자세히 모르지만 의과학적으로 누구도 좀 잘 안 하니까요, 아직은. 근데
콧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디즈니스나 이렇게 막 머리가 거칠거나 아프거나 졸리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폐의 상기도와 하기도의 모든 면역기관이 제대로 이제 발현이 된 거지 않습니까? 더 이 외교 환경에 맞춰서 더 보호해진 거죠. 더 강해진 거죠. 강해지면서 아 이제는 콧물이 나올 필요가 없다. 다 해결됐다. 그 얘기죠. 다 해결되면 콧물은 안 나옵니다. 우리가 뭐 침을 놨다고 해서 약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침을 놓으니까 면역이 좋아져서 더 이상 콧물이 나올 상황이 아니다. 내 몸의 면역은 더 좋아졌다. 그게 이제 한 5분, 10분 만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약을 먹고 한 10분, 5분, 50 후에 이렇게 콧물이 멈고 눈이 퀭해지고 머리가 아프는 그리고 이제 졸리고 모든 일을 하기 싫고 몸이 이렇게 축 처집니다. 예, 그런 통해서 쉬면서 치유가 되어지는 자연 치유도 있겠죠. 약을 먹고 그게 더 빠를 수도 있고 또 더 안 좋아지는 약, 뭐 독감이 걸리면 더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침은 이제 너무 혈자리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침을 넣는 거는 좀 무모하고요. 간단하게 왜 어디가 누르면 한 3mm에서 5mm 정도 누르면 아프다. 아 거기가 혈자리구나. 아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혈자리구나. 아 아프다. 이 사이. 예, 여기 사이를 5mm에서 10mm 사이로 찔러야 됩니다. 이거는 쉽지 않죠. 내가 찌르려고 해도 이렇게 피할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막 두려워서 침이 무서워서 침은 안 아픕니다. 이게 손으로 이 뚱뚱한 걸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르니까 아픈 거죠. 3mm, 5mm 눌러야 되니까. 그 안에 그 혈자리가 있다지만 그 혈자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5mm, 3mm를 눌러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누르면 아프죠. 또 이런 뭐 볼펜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찌르잖아요. 그럼 피부가 굉장히 아프죠. 혈을 자극하는 거는 맞지만 이 혈자리를 자극하는 거는 맞겠지요. 근데 피부는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동의학에서는 침을, 특별히 호침을 개발했습니다. 굉장히 작은 0.1mm 밖에 안 되는 침이죠. 이것이 한 찌를 때 사서히 찌르면 피부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통각 센서가 있기 때문에 아프죠. 근데 이제 내가 이 위치를 잘 알고 있으면 아 거기 사이에 여기 공간각 쪽으로 아 여기 안에 있구나 피부가 있고 이 안에 침을 꽂아야 될 위치가 있는데 굉장히 넓죠. 내가 찔러야 될 침보다 침의 크기보다 두께보다 이렇게 해서 피부는 빠른 속도로 침을 찌르면 안 아파요. 그래서 빨리 그냥 딱 찌르면 됩니다. 이 안으로 굉장히 넓은 그 혈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한번 보세요. 아픈 곳을 아 여기가 아프구나. 여기가 태연인데 아프구나. 이 아픈 곳 중에 인대도 피하고 뼈도 피하고 이 사이 어딘가를 꽂으면 아 이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요. 오 있네. 아프네. 예, 혈이죠. 예, 이게 혈자리입니다. 혈의 위치죠. 여길 꽂으면 됩니다. 여기를. 근데 침을 찌르면 아프냐? 안 아파요. 빨리 콱 찌르면 되니까 피부에서는 반응이 빨리 없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7mm 안에 들어간 5mm, 7mm 정도 3mm나 5mm, 7mm 들어가면 침은 이 안에서는 통증을 못 느낍니다. 대신에 이제 내가 몸을 움직일 때 근육이 당기고 땡기고 뭐 인대를 찌르는 경우는 좀 많이 아프겠죠. 왜냐하면 이제 인대가 살살살 움직이기만 해도 아프니까. 뼈를 찔렀다. 뭐 그렇게 죽기까지는 안 합니다. 그러나 아프겠죠. L이죠. 계속 아프겠죠. 왜냐하면 피가 좀 깎였으면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사이를 찌르면 예, 그 안에 이제 조그마한 상처가 나게 되는데 그 상처가 아무는 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거나 뭐 건강한 사람은 뭐 3일도 되고 아픈 사람들은 뭐 이틀 만에 뭐 여기는 아픈 게 아니고 다른 데가 아프니까요. 아파서 잊어버리죠. 그래서 계속해서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자극을
우리의 경락을 혈자리를 계속 자극을 해줌에 따라서 몸의 자연 치유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모델, 치매 모델을 이해하는 기초적인 거죠. 우리는 콧물이 나오고 있는 이 현상에서 콧물이 없어지는, 콧물이 싹 사라집니다. 거의.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폐전격이라는 요법, 아직까지는 요법입니다. 그러나 과학적이죠. 이렇게 했더니 4개만 혈자리만 잘 알아서 마사지만 했는데요. 이렇게 침도 안 지르고. 그런데 콧물이 없더라. 근데 뭐 머리가 아프거나 뭐 잠이 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눈이 맑아지면서 면역이 좋아지더라. 그거는 이제 굳이 뭐 면역을 측정하고 뭐 안 해도 되겠죠. 약을 먹었을 때 콧물이 줄고 졸리고 그리고 한참 잠자고 일어났더니 콧물이 멈췄고 이제는 괜찮아진 것 같더라. 좀 편해진 것 같더라. 자연 치유가 됐다. 뭐 이 내용과 마사지만 했는데 좋아졌다는 내용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죠. 그거보다 더 먼저 콧물을 그냥 말려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면역을 높이고 자연적으로 콧물이 멈더라. 콧물을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내 몸의 면역 기능이 조화롭게 됐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겁니다. 혈당은 혈당 측정기로 측정했을 때 떨어졌을 때 몸에 많은 피가 혈당이 줄어들었더라. 흡수되었더라. 사라졌더라. 그래서 아픈 것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가 꼬글꼬글하고 이렇게 방구도 좀 나오고 냄새도 안 좋고 그랬을 때 이제 대장정격 또 이제 함께 폐정격과 대장정격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도 치매나 또 앞으로의 면역을 살리는 거니까 치매나 뭐 파킨슨병이나 주요한 어떤 나쁜 병들은 웬만큼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미래로 가봐야 되겠죠. 내가 이걸 했을 때 뭐 몇 년 후, 10년 후, 20년 후 뭐 병에 안 걸렸다더라.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이걸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건가? 지금은 콧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배가 좀 꼬글꼬글 아픕니다. 그랬을 때 콧물을 멈추게 하는 폐정격요법, 그리고 나쁜 균을, 대장에 있는 균들을 빨리 빨리 나가게 하는, 항문을 통해서 나가게 하는 또 대장정격.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몸을, 면역 기능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